어르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10명 중 4명입니다. 술도 아닙니다. 담배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그 습관입니다. 바로 매일 정성껏 끓여 드시는 그 된장찌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반찬들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수십 년을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직 멀쩡하다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의 콩팥은 30살 때의 콩팥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 콩팥을 곁에서 지켜봐온 의사로서 오늘은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째 신장내과 진료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콩팥이 망가져가는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70이 새해 김 할머니셨습니다. 평생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뒷마당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셨으며 술 한 모금, 담배 한 모금 없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께서 어느 날 새벽 숨이 턱 막히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콩팥 기능은 이미 위험 수준이었고 혈액 속에는 독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쓰러뜨린 것은 나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콩팥을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어떤 오염 물질이 들어와도 거뜬히 걸러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터의 망은 헐거워지고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쉽게 막혀버립니다. 문제는 그 필터가 막혀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된장찌개를 수십 년째 먹어왔는데 아직 아무 문제 없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된장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의사들도 진료실에서 좀처럼 꺼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조합의 문제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싱싱하게 자란 시금치를 한 움큼 뜯어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펄펄 끓는 된장찌개 냄비에 그대로 넣습니다. 초록빛 시금치가 구수한 된장 국물 위에 살짝 숨이 죽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바로 그 장면이 문제입니다. 시금치 안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젊은 사람이라면 이 수산이 소변을 통해 무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된장찌개에 짠 국물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은 서서히 탈수 상태가 되고 소변이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렇게 진득해진 소변 속에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콩팥 안에 머물며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래알 크기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알갱이들이 뭉치고 굳어져서 날카로운 돌덩어리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를 데치지 않고 짠 국물 요리에 주 3회 이상 넣어 먹은 경우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살의 박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텃밭 시금치를 씻어서 냄비에 바로 넣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옆구리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과 요관 곳곳에 뾰족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신 그 시금치 된장찌개가 오히려 콩팥을 찢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별다른 이유 없이 옆구리 한쪽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된장찌개에 넣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딱 1분만 데쳐 주십시오. 그 짧은 1분 동안 수산 성분의 절반 이상이 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데치고 난 뒤 남은 초록빛 물, 바로 그것이 어르신의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돌의 원료입니다. 그 물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시금치 한번 데치는 그 수고로움이 콩팥을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더욱 깜짝 놀라실 내용입니다.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식품이 오히려 뼈를 녹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두부를 꼭 넣으시는 편이십니까? 고기 대신 두부를 넣으면 콩팥에 부담이 덜하고 단백질도 챙길 수 있다고 믿으셔서 말입니다.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두부를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을 조금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부 안에는 인산염, 즉 인이라는 성분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인을 깔끔하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어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걸러내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씁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무런 통증도 없이 뼈는 속부터 비어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굳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석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심장과 콩팥 모두 한꺼번에 위험해집니다. 대한신장학회는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의 경우 한 끼 두부 섭취량을 100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을 때 100g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넣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에는 제조 과정에서 응고제와 거품 제거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낡은 콩팥 필터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70세의 이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두부를 꼬박꼬박, 의사도 두부는 좋다고 했으니 많이 드셔도 된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손목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 밀도가 70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심각한 골다공증이었고 콩팥 기능도 이미 이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부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르신,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뼈마디가 쑤시거나 손발톱이 부쩍 잘 부러지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를 냄비에 넣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이 짧은 과정만으로도 표면의 첨가물과 인 성분의 상당 부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끼에 넣는 양을 두부밥 모 이하로 줄이시고 그 빈자리는 뒤에서 말씀드릴 버섯으로 채워주십시오. 두부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우리 밥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더욱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잠깐 지금 바로 어르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양말을 벗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 안쪽을 5초 동안 꾹 눌러 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눌린 자리가 바로 올라온다면
콩팥이 아직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결과가 어떠십니까? 살이 바로 올라오신 분은 지금 댓글창에 편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반대로 눌린 자리가 천천히 올라오거나 그대로 패여 있다면은 붓기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더 깊이 다룰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의 밥상에 올라와 있을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 밥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옆에 배추김치, 깨십장아찌, 멸치볶음, 명란젓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한 그릇에 짠 반찬 세 가지를 곁들이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고량의 80%를 이미 넘어서게 됩니다. 국립심혈관센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을 1000mg만 줄여도 65살 이상 어르신의 콩팥 기능 악화 위험이 22%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된장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나트륨을 품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에 절인 김치, 장아찌, 젓갈이 한 상에 오르는 순간 콩팥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나트륨의 홍수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60살이 넘은 혈관은 30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마당에 방치된 낡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말랑말랑하게 늘어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호스에 짠 국물이라는 강한 수압을 계속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스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다 못해 결국 터지거나 갈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40년간 택시를 모셨던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운전하느라 늘 땀을 흘리니 짭짤한 것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김치와 젓갈을 얹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은 신발이 꽉 끼어 발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탓이라 여기고 넘기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더니 눌린 살이 밀가루 반죽처럼 패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콩팥이 나트륨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 몸속 물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된장찌개를 드실 때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밥상 위에 있는 짠 반찬 중에서 가장 짠 것 하나를 과감하게 치워 보십시오. 젓갈이든 장아찌든 멸치볶음이든 그중 하나만 없애도 콩팥이 감당해야 할 나트륨의 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작은 결단이 굳어가던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짠맛이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짧은 순간 콩팥은 그 대가를 조용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흔히 알려진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다가 콩팥을 망가뜨린 이야기입니다. 20년 진료 생활을 돌아보면 유독 자주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2시 응급실 침대 위에서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웅크리고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분들의 보호자에게 저녁에 무엇을 드셨느냐고 여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셨다고요. 혹은 조개와 새우를 넣은 해물 된장찌개를 드셨다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될수록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기와 해산물 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의 몸에서는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인 요산은 관절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박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콩팥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돌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된장찌개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된장 자체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량의 퓨린을 품고 있습니다. 그 된장찌개에 고기나 해산물을 넣는 것은 퓨린이 두 곳에서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주 2회 이상 드신 콩팥 기능, 저하 환자의 혈중 요산, 수치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4%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68살의 정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딸린다며 된장찌개에 쇠고기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콩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정성껏 끓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발가락 끝부분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고 극심하게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통풍이었고 콩팥 안에는 요산 결석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력을 보충하려고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어르신, 혹시 밤사이 발가락이나 발목 관절이 갑자기 뜨겁게 부어오르며 아프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변 색깔이 유독 짙은 노란빛이거나 냄새가 강하게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고기와 해산물을 된장찌개에서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표고버섯과 팽이버섯으로 채워주십시오. 버섯에 들어있는 구안일산 성분은 고기 특유의 깊은 감칠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퓨린 함량은 고기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맛은 그대로이면서 콩팥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력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버텨주지 못하면은 그 어떤 보양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에서 고기 한 점을 빼고 버섯 한 줌을 넣어 보십시오. 그런데 어르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바로 그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이야기, 혹시 주변에 된장찌개를 매일 드시는 친구분이나 형제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등산 모임 단체 채팅방, 동창회 모임, 가족단체 대화방에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던 그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어르신,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흰쌀밥 대신 검은 콩과 수수가 잔뜩 들어간 잡곡밥을 지어 드십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달콤한 바나나를 후식으로 챙겨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혈당도 잡아주고 심장에도 좋다는 말을 믿으시면서 말입니다. 그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잡곡밥과 바나나는 분명히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잡곡밥과 바나나 안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조용히 내보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6.0mmol/L를 넘어서는 순간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결국 멈추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칼륨 혈증을 콩팥 기능, 저하 환자의 돌연사 원인 5가지 안에 꼽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자체에도 이미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잡곡밥의 칼륨, 바나나의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지친 콩팥은 그 물결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3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칼륨의 3중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짐을 가득 실은 차에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응급실에 실려 오셨던 그 70이 새 할머니 말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 할머니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검은 콩이 잔뜩 들어간 잡곡밥, 그리고 식사 후에 챙겨 드신 바나나 2개였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단이었겠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할머니에게는 그 밥상이 심장을 조여오는 독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박동을 흐트러뜨렸고, 조금만 늦게 응급실에 도착하셨더라면 우리는 다시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칼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수구가 제대로 뚫려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물을 흘려도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계속 물을 틀어놓으면은 결국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것처럼, 콩팥이라는 배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칼륨을 계속 쌓아 넣으면은 그 결말은 하나뿐입니다. 어르신 식사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발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잡곡밥 대신 흰쌀밥에 귀리를 조금 섞어 지어 드십시오. 바나나 대신 칼륨이 훨씬 낮은 사과나 배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콩팥이 이미 소리 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참을성이 아주 강한 장기입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콩팥은 우리 몸 곳곳에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하나하나 천천히 자신의 몸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에 마주하는 눈가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꺼풀이 유난히 무겁고 퉁퉁 부어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에 잘 맞던 반지가 손가락에 꽉 끼어 빠지지 않거나 저녁이 되면은 양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만큼 발이 부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잠을 잘못 잔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라는 배수관이 막혀서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 섞인 물이 갈 곳을 잃고 몸속에 고여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니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습 크림을 아무리 듬뿍 발라도 해결되지 않고 피부 안쪽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극심한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피부 밑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요독 소양증이라고 부릅니다. 3번째 신호는 소변이 보내는 거품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뒤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잠깐 살펴보십시오. 맑은 소변이 아니라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육과 뼈를 만드는데 써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망가진 콩팥 필터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콩팥이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어르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된장찌개를 아예 끊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만 알고 계시면은 된장찌개는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르신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된장찌개를 더 오래, 더 맛있게,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된장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예.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된장의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약 처방 대신 직접 써드리는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전처리입니다.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넣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딱 1분만 데쳐주십시오. 그 초록빛 물을 버리는 순간 수산 성분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감자를 넣고 싶으시다면 껍질을 벗기고 깍둑썰기를 한 다음 미지근한 물에 30분 이상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버리고 넣으십시오. 칼륨의 상당 부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두부는 냄비에 넣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전처리 과정만 지키셔도 콩파티 감당해야 할 짐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핵심은 국물입니다. 냄비의 물 대신 무와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밑동을 넣고 푹 끓여서 진한 채수를 먼저 만드십시오. 이 채수 국물 속에 무의 시원한 수분이 된장의 짠 기운을 자연스럽게 희석시켜줍니다. 양파 속의 퀘르세틴 성분은 딱딱하게 굳어가던 혈관벽을 부드럽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수가 충분히 우러나면 그때 평소 넣으시던 된장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푸십시오. 세 번째 핵심은 재료의 배합입니다. 고기와 해산물 대신 미리 손질해둔 두부와 표고버섯, 팽이버섯을 국물이 넘칠 만큼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버섯의 구안일산 성분이 된장을 절반만 넣어도 입안 가득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소금기는 줄었는데 오히려 더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파를 평소보다 2배로 넉넉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양파가 익으면서 내는 단맛이 짠맛의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찌개는 국물 색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뽀얗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콩팥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의 빨간불이 켜져 있던 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투석밖에 남지 않았다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이 백된장찌개 식단을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정확히 6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의 얼굴에는 분홍빛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기적처럼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있던 다리의 부기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찌개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이 좋아질 줄은 몰랐다고요. 재료의 배합만 바꾸면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저녁 이 백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보시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100세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콩팥의 돌을 만드는 데치지 않은 시금치, 뼈를 속부터 비워가는 손질하지 않은 두부, 혈관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짠 반찬들, 콩팥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고기와 해산물, 그리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잡곡밥과 바나나의 칼륨 3중 충돌이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르신의 콩팥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배우신 3가지 실천도 잊지 마십시오.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국물은 채수로 먼저 우려서 고기 대신 버섯과 두부로 채운 백된장찌개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유산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밥상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풍경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병원이 아닌 푸른 공원을 거닐며 보내시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식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르신 가정의 주치의로서 매일 아침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매일 아침 가볍고 상쾌하게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